네, 오늘 금요일도 심화론의 주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혼란 개미 주주 불안의 진땀, 주주가치 제고 어떻게 가능할까? 오늘 이 내용 가지고 토마토 투자클럽의 윤겸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겸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소액 주주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주식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이야기가 소액 주주의 의견을 청취해서 그 의견을 존중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SM 같은 경우도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프로듀싱 계약을 종료할 때 이때도 소액 주주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였다라는 그런 내용을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또 사실 그동안 소액 주주들이 굉장히 좀 꺼렸었던 물적 분할까지 막아냈습니다. DB하이텍의 물적 분할 추진이 중단된 건데요. 소액 주주의 힘이 커지고 있는 걸까요? 네, 이제 시대도 많이 변하고 소액 주주들의 그 발언 영향력도 이제 예전 같지 않고 확대되고 또 소액 주주들이 사실 일명 그 개미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이 개미란 표현이 약간 좀 비속어거든요. 좀 비하하는 그런 표현이긴 한데 이제 개미들도 이제 많은 정보와 지식을 쌓고 시장을 대비하는 그런 이제 내공이 커졌기 때문에 예전과 다른 환경이고 또 이 소액 투자자들, 일명 이제 개미 투자자들의 그 발언권,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또 금융 정부 당국도 그에 발맞춰서 또 조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DB하이텍,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DB하이텍, 글로벌 시스템 반도체 기업이고 상당히 이 기술력이 좋습니다. 8인치 웨이퍼 기반 파운드리 기업인데요. 아시겠지만 이제 반도체 기업은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하고 이제 팹리스 사업부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팹리스라는 건 설계만 위주로 하고 파운드리라는 건 이제 제조까지 하는 이제 그런 분야가 나눠지는데 이제 DB하이텍도 이제 지금 전반적인 글로벌 금융위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반도체 사업 분야도 상당히 좀 불투명하고요. 하반기 공급난 대란도 있었고 또 반도체 기업들이 또 재고난도 지금 상당히 재고가 많이 쌓여 있고 디램 가격도 하락하고 여러 가지 전망이 이제 밝지 않다 보니까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이제 기술력 바탕 하에서 팹리스 부분하고 파운드리 부분을 분리해서 팹리스 사업 부분을 갖다 이제 분할을 하고자 해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금 어려운 시장에서 이제 어떤 이제 기업들의 살아나기 위한 몸부림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또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들이 이제 경쟁력을 갖추고 이런 어려운 그 증시 또 경제 상황에서 기술력을 갖다가 키우고 실적을 늘리기 위한 노력은 그건 인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물적 분할로 나타나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제 솔직히 기업들 입장에서 인적 분할보다는 물적 분할이 유리하죠.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도 확보하고 이제 진행하는 부분이 이제 수월하니까 그렇게 이제 발표도 하고 지금 진행하고자 했는데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내부 사정이 좀 복잡하긴 합니다. 또 이제 그 대주주가 지분율도 약하고요. 네. 또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소액 주주들이 이제 단합을 하고 결성을 해가지고 10% 지분을 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물적 분할을 강행했을 때는 소송도 불사하겠다. 그런 이제 단결력을 보여줬고 예전 그런 소액 주주들이 힘이 약하고 그냥 한마디로 그냥 앉아서 당하는 그런 또 시대화상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대항하고 어필하고 또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이제 이런 부분 또 여론의 악화 또 금융당국이 또 개입 부분도 이제 앞으로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국엔 DB하이텍이 물적 분할을 추진하지 않겠다 공시를 하고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오히려 DB하이텍은 주가는 오히려 상승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는 상황과 이 트렌드가 소액 주주들이 예전 같지 않고 파워 힘도 모으고 결집도 하고 또 여론도 따라가고 정부 금융당국의 또 조치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물적 분할이 이제 이렇게 예전처럼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정리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DB하이텍 하면 워낙 시장 자체도 성장성이 있는 파운드리 분야에 있는 기업이고
또 국내 파운드리 업체 가운데서 대표적인 종목이어서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사랑을 받았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7월부터 물적 분할을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 이후에 굉장히 일사불란한 움직임이 있었네요. 결국에 소액 주주들이 연대를 했고 10% 지분을 확보하면서 이 주주들이 소송까지 준비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기업의 물적 분할 결정을 막아낸 건데요. 물적 분할하면 우리가 연초에 겪었었던 LG화학에서 LG에너지솔루션으로 분할하고 상장되는 과정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 굉장한 또 물량 부담도 있었고요, 사실. 네네. 그리고 더블 카운팅에 대한 그런 이슈들도 더 시장에 또 크게 나왔었고 그러면서 대선의 이슈로까지도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물적 분할이. 기업의 물적 분할이 기업과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네, 투자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도 다 기본적인 상식은 알고 계실 겁니다. 물적 분할하고 이제 인적 분할로 나누는데요. 가장 그 물적 분할하고 인적 분할의 가장 그 차이의 특징이라는 것은 갖다가 주주의 구성입니다. 네. 이게 가장 큰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인적 분할이거나 물적 분할이거나 그 전에는 이제 한 회사의 한 지붕 아래 한 지붕 세 가족 이런 표현이 있듯이 한 회사 아래 이제 사업 분야가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근데 한 회사로 이제 형성이 돼서 이제 운영을 하다가 분할을 하게 되면 이제 미래에 있어서 더 성장시킬 수 있는 분야를 갖다가 이제 기업들은 더 키우고 싶거든요. 그걸 키우고 통해서 회사의 경쟁력, 매출, 실적을 또 키워야 되니까요. 분할을 하게 됩니다. 분할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인적 분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구조가 수평적 구조라는 거죠. 1대1 이렇게 이제 수평적 평행선을 이루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그렇게 이제 수평 구조로 인적 분할을 했을 때는 주주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10%에 대한 주식 지분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분할하게 돼도 A란 그 회사하고 B 분할한 회사하고 똑같이 10%를 갖다가 같이 보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분할하더라도 이 본인이 갖고 있는 지분이나 그 주식에 큰 영향이 없는 그대로 가는 그런 이제 수평적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물적 분할이라는 것은 이제 그 특정 그 분야를 갖다가 이제 분할해서 기업을 갖다가 만들게 됐을 경우는 수직 구조가 됩니다. 한마디로 모회사 밑에 이제 딸려가는 그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아시다시피 이제 LG 화학 같은 경우 LG 엔솔로 분할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IPO 기업 공개하면서 상장하면서 이슈도 많았고요. 이제 유치됐던 것만 또 어마어마하고 경단위로 자금이 또 쏠렸고 그때 또 쏠리면서 여러 가지 또 이 금액이 이제 주식시장에서 편중되면서 순환되는 과정이 좀 막혀 있던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그래서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은 기존 주주들은 그 분리된 회사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연관성은 있으나 주식을 하나도 보유하지 못하는 네. 한마디로 앉아서 그냥 먼 산 불구경하는 앉아서 당하는 그런 꼴로 된다고 어떻게 표현을 한다면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물적 분할이 유리하고요. 자금 이제 조달도 용이하고 사실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더 앞으로 펼쳐갈 수 있는 경쟁력이나 그런 제반 여건을 확보할 수 있고, 근데 대신에 소액 주주 입장에서는 물적 분할이라는 건 사실 치명타죠. 어떠한 이제 핵심적인 사업 분야가 떨어져 나가면서 주가는 떨어지고 그 핵심 분야에서 일어나는 매출 부분이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남은 주식에 영향도 주지 않는 그런 부분이 특징이고, 말씀드려도 주주의 구성 네. 차이, 수평적 구조, 수직적 구조가 가장 큰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주 입장에서는 인적 분할을 하는 것이 그래도 내가 투자한 그 주식, 내가 확보한 지분, 가치를 유지하는 측면에서 더 유리한 거고, 물적 분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주 가치가 훼손될 수밖에 없는 네, 그렇죠. 구도이네요. 네, 네. 그렇죠. 예, 내가 사실 LG화학에 배터리를 보고 투자를 했는데 그렇죠. 배터리 사업부에 대한 지분을 안 갖고 있는 것 같은 효과를 네. 간접적으로 갖고 있는 듯한 효과를 네.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주주 가치가 훼손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네, 네. 기업 차원에서는 그래도 물적 분할을 하는 게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업을 키울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자금 유치를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네, 걸까요? 네. 네. 그렇죠. 이제 모든 그 기업이라든지 투자자들은 네.
결국에는 이제 이익 아니겠습니까? 예. 돈. 이익과 그 결부된 돈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인적 분할보다는 기업에서 물적 분할로 통해 갖고 분사하는 게 자금 유치, 조달도 빠르고요. 그 자금의 규모가 또 상당한 어마어마한 캐파 금액이 들어오고 운영이라든지 그런 한 분야를 갖다가 특성화해 갖고 키워나가는 데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물적 분할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또 거기에 상충되게 소액 투자자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의 그런 앞으로의 뭐 배당도 해당될 것 같고요. 주식의 가치, 이익에 훼손되는 그게 결부되고 상충되다 보니까 이런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 구조의 변화, 인적 분할은 수평 구조로 변화하는 것이고 물적 네. 분할은 수직 구조로 변화를 한다는 점에서 주주 가치의 영향력이 달라집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쭉정이 얘기도 나왔던 것이고 네. 또 다른 사례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는 갖고 있던 계열사를 따로 또 떼내서 상장시키면서 이제 카카오를 갖고 계시던 분들께서 이제는 카카오가 쭉정이가 된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쭉정이론이 그동안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예. 물적 분할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음 달에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물적 분할에 대해서 또 심도 깊은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풍산과 하나솔루션도 물적 분할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자세한 맞습니다. 내용 알아볼까요? 지금 풍산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방산 기업이죠. 상당히 이제 그 방산 섹터 종목에서도 앞서가는 뭐 대장주라고 또 볼 수도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그 풍산이 풍산 디펜스 가칭입니다. 그걸 좀 출범을 해서 물적 분할을 통해 가지고 한마디로 그 전문성을 강화하고 뭐 또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성장, 미래 먹거리, 성장 동력을 갖다가 이제 한마디로 특성화해서 기업을 키우겠다라는 이제 그 결정이 지금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소액 주주들이 가만히 있질 않죠. 반발을 하고 지금 갈등이 지금 상당히 지금 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지금 또 이제 이게 지금 물적 분할로 이제 풍산은 가는 지금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앵커님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하나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대대적인 사업 구조 개편을 하고요. 여기 안에는 이제 승계 부분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장남이, 김승현 회장의 장남이 이제 경영권을 갖다 앞으로 이제 또 이어받아서 또 지금도 이제 경영권에 참여하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고 이제 이 하나그룹도 이제 분사를 통해 갖고 경쟁력 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풀어 헤쳐나가기 위해서 이제 사업 구조를 개편하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대신에 이제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풍산하고 달리 인적 분할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갤러리아 백화점하고 이제 첨단 소재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분사하는데 갤러리아는 인적 분할로 가고 첨단 소재 부분은 물적 분할로 나가는 게 이제 결의가 됐고요. 대신에 이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서 하나그룹 같은 경우 이제 여론의 눈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1,000만 이상의 주식 투자자고요. 국민 대다수가 재테크하고 주식 투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이제 여론과 국민의 눈, 또 이제 기업의 이미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의식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또 말씀드린 정부에서 이런 소액주주 보호에 의한 물적 분할의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걸 의식해서 물적 분할을 할 때 이제 공개 매수, 이제 물적 분할하면 이제 이제 IPO 또 해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존 주주들을 한테 혜택을 주어서 공개 매수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적 분할 시 주식 매수 청구권 제도 이제 법제화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를 한화가 이제 먼저 선조치해서 그런 여론이라든지 그런 이제 이미지에 이제 타격을 안 주고 좀 완만하게 물 흐르듯이 좀 넘어가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서 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투자연합회하고 한화 소액주주들이 또 연합을 해갖고 하나 본사 앞에서도 시위도 하고 어쨌든 지금 인적 분할, 물적 분할 하는 데 있어서 또 이제 첨단 소재, 물적 분할 부분은 이제 첨단 소재라는 것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갤러리아 유통 부분은 이제 인적 분할을 하는데
기업에서 한화 입장에서 봤을 땐 첨단 소재라는 건 미래 더 큰 먹거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백화점이라는 건 유통이고 실적이나 매출 부분이 사실 이게 안정적이죠. 크게 엄청난 기대를 할 수 없는 거고 이제 예. 그 매출이 항상 그게 이제 폭이 이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첨단 소재 이런 사업 분야는 앞으로 무궁무진하고 또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이제 모멘텀이 되다 보니까 이쪽은 또 물적 부담을 하니까 소액 투자 입장에서는 이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연합 시위도 하고 반대 시위도 하고 이런 지금 진통을 풍산과 하나그룹이 겪고 있다. 앞으로 이제 이 결과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고 어떻게 또 영향과 방향이 흘러갈 건 좀 귀추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풍산과 한화그룹이 이렇게 물적 분할을 추진합니다. 풍산 같은 경우는 방산 쪽을 분할시켜서 풍산 디펜스 출범을 예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화그룹 같은 경우는 말씀해주신 첨단 소재 분야에서 자동차 소재와 태양광 소재 사업을 또 분사하는 대상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 주식 매수 청구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이 내용도 지금 금융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물적 분할에 대해서 일반 주주들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서 추진을 정부 차원에서도 하고 있고 시행은 연내에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에 앞서서 하나 쪽에서는 먼저 스스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소액 주주들은 반발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정치권에서도 압박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 달에 지금 국정감사에서 이런 기업의 물적 분할에 대해서 이슈가 되면서 지금 소환된 게 LG화학과 풍산의 대표이사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 소환돼서 또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할지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적 분할에 대해서는 계속 또 추진한다는 뉴스도 나오고 또 관련해서 주가가 변동성을 띠기도 하고 또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소액 주주가 물적 분할을 막았는데 물적 분할 이슈는 또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대응책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이게 뭐 지금 이게 뭐 일회성으로 끝나는 이벤트는 아니고 모든 기업들은 이제 가지고 있는 사업 분야에서 그래도 가장 효자 기업을 갖다가 먹여 살리는 그런 분야를 갖다가 특성화해서 키우고 싶은 건 뭐 기업 입장에서는 뭐 애한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은 또 그리고 각국 세계 이 경쟁 살아남아야 되는 피나는 경쟁 하에서는 또 이런 부분이 계속 또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이제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제 그런 기업을 보고 할 때 물론 이제 단기성으로 접근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또 장기 투자 그 기업의 가치, 미래를 보고 나도 하나 이 회사의 구성원이다. 나도 이 회사의 주주다라는 이제 주인의식을 갖고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그렇게 또 이제 접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이 물적 분할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 투자자의 그 가치 투자, 미래를 보고 또 이제 장기 투자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상실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그 기업의 가장 큰 사업 분야, 미래에서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 분야를 보고 투자를 했는데 그게 물적 분할로 떨어져 나간다. 그러면 아까 지금 말씀하신 축정이 앉아서 그냥 먼 산 불구경하는 그런 꼴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대응책을 이제 여쭤보셨는데요. 참 이 대응책이라는 게 쉽지가 않죠. 이게 뭐 갑자기 급락하고 급등하는데 그걸 포인트를 잡아서 포지션에서 탁 정리한다든지 뭐 급등할 때 팔아버리니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이제 소액 투자자, 일반 투자는 참 대응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부분이 참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면 이제 그런 정보 싸움에서 좀 한 발 앞서갖고 정보를 잘 빨리 취합해서 가급적 이제 쉽지 않겠지만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 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급등과 급락이 나올 때는 좀 신속한 이익과 손절 그 사이에서 빠른 의사결정을 내려서 신속한 좀 트레이딩에 다가가야지 그래도 급락한다면 좀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좀 또 일시에 또 급등하는 경우도 나오니까요. 그런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잘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내가 투자했던 그 회사의 그 보유 비율을 갖다가 이런 이슈가 있을 때 또 일부 아니면 분할해서 정리하는 그런 전략을
짜고 남아 있는 보유를 비율을 어느 정도 이제 갖고 갈 것이냐 또 이제 일부 매도하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향후에 그러니까 이제 일부 또 남길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갖다 키포인트로 접근하시면서 또 이제 정리한 부분을 갖다 다른 섹터, 다른 미래 살아나는 그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잘 짜는 그런 게 조금 대응책이 아닐까. 근데 이 대응책이라는 게 뭐 쪽집게처럼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워요. 참 그래도 이게 빠른 대응을 하는 게 네, 좋다, 그렇죠. 이 빠른 의사결정. 왜냐, 예. 머뭇거리다 시간은 가고, 뭐, LG화학도 지금 뭐, 그때 상한가 100만 원 대비해서 지금 반토막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괜히 이제 남아있다가 우물쭈물 하다가 이렇게 또 증시의 상황에, 악영향에 이런 증시상에 맞물려서 더 빠지는, 그러니까 빠른 의사결정이 그래도 후회를 좀 덜 나지 않을까, 대처법이 아닐까 좀 간략하게 생각이 됩니다. 네. 물적 분할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아까 말씀해 주신 인적 분할을 선택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특히 지주사 전환을 인적 분할 방식으로 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현대백화점이라든지 현대그린푸드가 그렇고요. 이 밖에 또 인적 분할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 하나솔루션, 코오롱 글로벌, 유니드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인적 분할 자체도 대주주가 유리한 방식이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인적 분할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그 하나그룹처럼 선제적 대응 이거 다 하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인적 분할을 물론 물적 분할은 더 소액 주주한테 불리하고 인적 분할을 하더라도 그 결과물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대주주를 배불리는 게 아니냐 대주주에 유리한 게 아니냐 이게 인적 분할을 한다 하더라도 그 수혜가 소액 주주들한테 먼저 오거나 소액 주주한테 온전히 돌아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하여튼 여론 악화가 되고 이제 당국 규제가 또 강화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그래서 이런 앵커님 말씀하신 기업들이 인적 분할 통해서 이제 돌파구를 물적 분할하기엔 좀 너무 부담되거든요. 또 주가도 많이 빠지고요. 그래 또 이제 주주 환원 정책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모범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풀어가려고 말씀하신 그런 기업들이 인적 분할 통해서 앞으로 계획 진행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채팅창에서 파월 뒤진다 님께서 우리나라 시장이 개미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지 못하네요. 라는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움직임 최근에도 나오고 있는 건 자사주 매입입니다. 요즘 뭐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자사주를 매입하는 기업들의 결정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나 늘었다고요? 네, 지금 자사주를 좀 매입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전 세계 트리플 악재로 해서 지금 뭐 오늘도 뭐 진짜 이 바닥이 끝이 어딘지 알 수 없는 이게 지하실로 벌써 입문한 게 아닌가, 지하에 몇 층까지 내려가야지 네. 끝인가라는 지금 상황인데요. 침체된 분위기예요. 예, 맞습니다. 투심이 완전히 뭐 거의 패닉, 공황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기업들은 그래도 자기 회사의 기업의 주가를 방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하락장에서 기업들이 이제 주가를 방어하고 주가를 지켜내기 위한 몸부림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자사주 매입도 하고 소각도 하는.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주주 친화 정책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죠. 이제 기업들의 주주도 좀 보호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에이텍이라든지 엔게임 이런 기업들이 자사주를 좀 많이 좀 매입을 했고요. 금호 석유화학하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이제 자사주를 소각하는 이렇게 해서 이제 기업의 주가도 좀 지켜내고 이제 주주들에게 친화 정책으로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이려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과 몸부림이 있지 않나. 기업들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언급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카카오의 교환사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그동안 이제 소액 주주들을 너무 무시한 행태를 보여준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받았었는데 그 반성문을 썼거든요. 자사주 네. 매입이라든지 소각에 네. 대한 계획들도 밝혔었는데 네. 또 일정이 한 가지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교환사채 그 일정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데 향방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실까요? 예, 지금 뭐 언급하신 대로 카카오가 지금 뒤늦게 뒷북으로 소잃고 외양간 골치는 격으로 이제 조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아시겠지만 이제 그 경영진들의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라고 그러죠. 경영진들이 이제 지분을 갖다가 빨리 매각 처분해서 시세 차익은 없고 그로 인해 갖고 주가는 빠지고 이런 이제 피해가 이제 소액 주주들한테 돌아갔는데 뭐 하여튼 그런 걸 갖다 빨리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3,300억의 EB라는 게 교환사채입니다.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투자자는 이제 나중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 이제 시기가 돌아왔을 때는 주가 이익을 받고요. 발행한 입장에서는 저금리, 뭐 제로금리로 한마디로 돈을 가져가지고 이제 기업에 투입해갖고 활성화시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지금 이제 돌아옵니다. 3,300억이 돌아오는데 뭐 나름대로 지금 카카오에서는 다 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작은 부분은 문제 없고 다 조달이 돼 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시세가 2년 전 시작했을 때 시세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교환사채를 받은 기업 입장에서는 그쪽 투자회사는 별 재미를 못 보는 그리고 지금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3,300억의 빚 폭탄이 터지지 않나라는 이제 걱정이 되고 있는데 이 카카오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갖다가 제시하고 풀어가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 교환사채 채권자들이 조기 채무 상환을 요구했을 때 카카오 쪽에서는 그걸 상환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교환사채 해외 쪽에 발행한 내용인데요. 관련해서 또 수급적인 영향력이 있을지도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금융위에서는 자사주 취득 한도 제한 완화 기간을 연장한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 줄 수 있을까요? 네네. 지금 뭐 이 자사주 취득 한도 제한 완화 이게 이제 금융위가 지금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계속 대두되고 나오고 있다 보니까 특히 또 이제 반대 매매가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그거에 따른 우려 부분도 크고요. 반대 매매를 당함으로써 이 어떤 손실 보는 투자자들도 상당히 좀 많고 그리고 이게 지금 반대 매매가 또 나오는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전 세계 증시가 지금 불확실성하고 변동성 지금 폭락장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나 현금 여유 있어 가지고 온전히 투자하는 분들이 좀 작다 보니까 돈을 끌어다가 이제 여신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데 그게 이제 상환 기간도 맞물려 있고 또 회복하는 데 시간도 걸리고 주가는 계속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대 매매 문제점이 계속 대두됐었죠. 그래서 이제 금융당국에서 자사주 취득 한도 확대도 연말까지 하고 담보 비율 의무도 면제도 이제 연장하는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파월 의장의 이제 금리 인상, 파월 의장 아시다시피 다 비둘기파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뭐 이런 지금 어떤 지금 사면초가 입장에서 본인의 또 업적도 있고 본인이 해야 될 역할이 있다 보니까 강경하게 할 수밖에 없는 금리 인상 강경 기조로 나가다 보니까 이 연말까지는 이제 금리 인상 여파가 계속 가고 증시에는 이제 변동폭이 크고 계속 지금 뭐 약세장, 하락장이다 보니까 이런 여파가 이 자사주 취득 한도, 이 담보 비율이라든지 반대 매매 이런 부분에 영향을 가고 문제점이 나오다 보니까 금융위에서 이런 이제 연장하는 조치를 발표했고요. 그에 따른 이제 기대 효과는 뭐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또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뭐 또 약간의 미미한 효과는 있고 또 이 기대의 효과가 있음으로써 또 증시에 돌아가는 부분에서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조치가 없는 것보다 낫죠. 없는 것보다 낫고 이런 열악한 환경에선 이런 금융당국의 발빠른 조치 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제시하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금융당국에서 7월부터 시행했었던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 의무 그리고 또 자사주 취득 한도 확대 이런 것들을 3개월 더 연말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액 주주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주주권 보호를 위해서 뭐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금융시장의 어떤 변화라든지 앞으로 예상되실까요? 네,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는 물적 분할 이런 부분이 이제 뭐
법령화돼 있는 거니까 그건 뭐 어떻게 막을 수는 없는 거죠. 기업들의 그런 물적 분할 시도를. 근데 이제 그거에 따른 후폭풍, 여파, 소액주들의 피해 부분이 이제 계속 문제에 대두됐는데 금융당국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수수방관하는 그런 모양새를 계속 취해왔거든요. 계속 이제 말씀하신 축정이라든지 소액주들의 불만, 뭐 시위, 그리고 또 언론에서 계속 나왔고요. 그 소액주들의 피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금융당국이 일반 주주들의 이제 주주권도 보호해야 되고 주주권도 상실하고 또 주가 하락하는 그 피해가 소액주주들에 오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금융당국이 이제 팔을 벗고 나선 거 뒤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 어떤 제도를 지금 강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시 강화, 이런 이제 이 분할에 의한 공시 강화를 투명하게 해야 되고 주식 매수 청구권도 도입하고 물적 분할을 할 수밖에 없다면 기존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도입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분할을 통해서 이제 IPO 공개해서 상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그런 그 상장 심사가 좀 느슨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이런 상장 시장을 까다롭게 해서 절차를 강화해서 소액주들을 보호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금융당국이 한마디로 일반 주주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뒀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확대되면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 소액 주주들한테 피해라든지 도움을 좀 줄 수 있는 쪽으로 어차피 대기업들이 이제 고성장 사업 부분을 갖다 키우기 위해서 물적 분할은 앞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상장을 또 할 수밖에 없고. 근데 상장은 하되 그에 따른 소액 주주들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주권을 갖다 강화하는 쪽으로 금융당국이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사료됩니다. 네. 네. 그 말씀해주신 그 주식 공개 매수 같은 경우는 이거는 또 잘 보고 청약을 신청하셔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 주식 공개 매수 해주는 가격이 51,000원인데 현재 주가 대비해서 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이거를 공개 매수에 공개 매수 청약을 하고 나서 공개 매수가 된다고 해도 실익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공개 매수가 장외 거래로 간주가 돼서 또 세금이 발생한다는 얘기도 있어서요. 이런 것들 다 따지고 봤을 때는 결국에 빠른 뭐 매도 스토리가 달라졌을 때 빠른 매도가 더 나은 것인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조치들이 좀 형식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개선하고 보완해야 되고 금융당국이 좀 더 개입을 해서 이런 이제 소액주주 지금 뭐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분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우리 한국 시장에서는 가치 투자라든지 장기 투자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라는 이제 성공하신 분 계시긴 계시죠. 예, 그렇죠. 주식농부 예, 박영욱 그렇죠. 대표님도 대표적으로 예, 그렇죠. 가치주 투자 예, 그런 분들이 또 이제 대표적인 사례인데 사실 이제 정보력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부족한 일반 투자자분들은 참 어렵죠. 대처하고 대응하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국내 주식 풍토가 장기 투자, 진짜 가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좀 더 이런 부분은 개입을 해서 소액 투자를 보호하고 편안하고 안심 있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더 준비해야 되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또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식시장의 침체 국면이 계속되면서 정말 이런 뭐 물적 분할 아니고서도 사실 소액 주주로서 좀 안타까운 사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시장 참 어려운데요. 그래도 양대 시장과 선물 시장까지 오늘 외국인 매수 들어오면서 장 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마무리 또 잘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음 주 또 화요일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